네, 이어서 기출문제 8번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덧 4-3단원 중화반응과 중화적정의 마지막 문제고요. 선생님이 앞에서 풀었던 기출문제 7번과 8번 중에서 한 문제가 그대로 숫자만 바꿔서 그대로 나올 거라고 예고를 했던 만큼 두 문제 모두 골고루 복습을 하셔야 되고요. 두 문제 중 한 문제를 찍어서 복습을 하시는 것보다 어차피 같은 유형의 문제니까 두 문제 모두 골고루 복습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바로 문제를 읽어보면 이번에도 중화적정을 이용해서 식초 A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라고 나와 있고, 자료를 보면은 아세트산의 분자량은 60이라고 제시하고 식초 A의 밀도는 D g/ml라고 제시했습니다. 기출문제 7에서 제시한 자료랑 같은 자료를 제시했고요. 실험 과정을 살펴보면은 식초 A 10ml에다가 물을 넣어 수용액 100ml를 만든다. 그러면 이 식초를 물키는 과정이겠죠. 그 다음에는 여기서 만든 수용액 100ml 중에 20ml만 삼각 플라스크에 넣는다고 하니까 나중에 우리 아세트산, 산의 몰수를 계산하기 위해 아세트산의 몰수를 계산할 때 요 수용액 100ml 중에 20ml만 사용했다는 것도 반영을 해줘야 되고요. 여기다 페놀프탈레인 지시약을 두세 방울 정도 사용합니다. 그리고 나서는 0.2몰 농도의 KOH, 수산화 칼륨을 기역에다가 넣고 꼭지를 열어 나의 삼각 플라스크에 한 방울씩 떨어뜨리면서 흔들어 준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먼저 기역을 해결하고 가면은 지금 보면은 그림에서 기역은 이렇게 가느다란 막대기에 들어있고 꼭지가 달려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중화적정 실험에서 사용하는 실험 기구가 여러 개가 있는데 피펫도 사용을 하고 뷰렛도 사용을 하고 삼각 플라스크도 우리가 삼각 플라스크도 사용을 하고 자석적게 이런 것도 있었는데, 그 중에서 우리가 적정을 할 때 이렇게 위에다 스탠드에 설치해가지고 사용하는 물건을 우리가 뷰렛이라고 합니다. 뷰렛. 그렇기 때문에 기역에 뷰렛은 기역으로 적절하다가 맞는 말이고요. 여기에 만약에 피펫이 들어간다거나 다른 실험 기구들이 유리막대 이런, 당연히 유리막대 말이 안 되겠지만 아니면 부피 플라스크, 요런 부피 플라스크는 몰농도 표준 용액 만들 때 사용하는 기구라 말을 했었고요. 그런 거 실험 기구도 중요하니까 잘 한번 보시고, 그러면은 쭉 이어서 읽어보면은 삼각 플라스크에서 수용액 전체가 붉은색으로 변하는 순간까지 넣어준 수산화 칼륨의 부피가 실험 결과를 보면 10ml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은 Wg이다. 그래서 이제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걸 고르라고 해서 니은을 먼저 살펴보면은, 니은에서는 지금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2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이다. 얘는 사실상 10의 마이너스 세제곱몰을 미리몰로 바꿔주면은 2에다가 1000을 곱하면은 10의 마이너스 세제곱이 사라질 테니까 이 미리몰이다 라고 물어본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삼각 플라스크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을 직접 구해서 이 미리몰인지 확인을 하는 것보다는 우리가 중화적정에서는 사용하는 식이 N1 곱하기 M1 곱하기 V1은 N2 곱하기 M2 곱하기 V2다. 그래서 산의 몰수랑 염기의 몰수가, 즉 산의 수소이온의 몰수랑 염기의 수산화이온의 몰수가 같아지는 지점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요 관계식을 이용하기로 했으니까 문제에서는 요 아세트산 얘의 몰수가 2ml몰이냐고 물어봤다면 어차피 산의 몰수가 2ml몰이었다면 넣어준 염기의 양도 2ml몰이 되어야겠죠. 여기에 있는 양이 2ml몰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염기의 몰수도 2ml몰이어야 하니까, 지금 보면은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설명한 것처럼 산의 몰수를 구하는 과정은 식초에다가 밀도를 곱하고 그 다음에 질량을 곱하고 그 다음에 이거 미리몰로 바꾸고 100분의 20 이거 곱해가지고 이렇게 구해야 되는데, 우리는 어차피 지금 밀도도 모르고 질량도 모르기 때문에 산의 몰수를 직접적으로 구할 수가 없습니다. 애초에 중화적정은 미지용액, 여기 있는 미지용액을 우리가 알고 있는 표준 용액으로 적정을 하는 거죠. 우리가 몰농도를 알고 있는 용액으로 몰농도를 모르는 용액에 들어있는 몰수를 알아내는 과정이기 때문에 산의 몰수를 직접 구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얘는 염기의 몰수, 우리가 몰농도를 알고 있는 표준 용액의 몰수를 구할 수 있느냐, 즉 요 산의 몰수랑 염기의 몰수가 같다는 조건을 이용해서 요걸 계산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겁니다. 설명이 길었지만 간단한 내용이고요.
그러면 염기 몰수를 대신 계산해 보면은 문제에서 지금 염기로 표준 용액으로는 수산화칼륨을 사용했는데 수산화칼륨은 1가 염기에 해당하니까 N2는 1이 될 거고 몰농도가 지금 0.2몰 농도라고 제시를 했으니까 0.2몰에다가 V가 10ml라고 했으니까 10ml를 곱해주면은 0.2 곱하기 10을 하면은 2m몰이 나오겠죠. 그러면은 염기의 몰수가 2m몰이라면은 산의 몰수도 당연히 2m몰이 되고 그때가 중화점이라고 우리가 배웠으니까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양은 2m몰이다가 맞는 선지가 됩니다. 이런까지 해결했고 마지막으로 디귿을 보면은 디귿에서는 W는 50D분의 3이다. 즉 요 질량과 요 밀도와의 관계를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를 이제 해결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문제에서 중화 적정에서 요걸 사용하는데 요 오른쪽을 구했으니까 왼쪽을 한번 구해보자. 그래서 디귿이 수업 시간에 설명했을 때도 느끼셨겠지만 디귿을 구하는 과정, 즉 아세트산의 몰수를 구하는 과정이 조금 복잡할 수 있는데 하나씩 차근차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 제일 먼저 일단은 식초 A 10ml를 제시했으니까 먼저 식초 10ml에다가 여기다 밀도를 곱해주면은 식초의 질량을 얻을 수 있겠죠. d g/ml. 식초 A의 밀도는 d g/ml라고 했으니까 얘를 곱해주면은 10 곱하기 dg의 식초가 나올 거고요. 우리는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아세트산의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식초 안에서 산성을 띠게 만드는 물질인 아세트산의 몰수가 궁금한 거니까 식초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 식초 1g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질량이 Wg이라고 문제에서 줬으니까 10dg의 식초에 1g의 식초당 지금 Wg의 아세트산이 들어있으니까 얘를 계산해주면은 10 곱하기 D 곱하기 W 10 곱하기 D 곱하기 Wg의 아세트산이 됩니다. 얘가 DWg의 아세트산이 된다. 근데 우리는 몰수로 구해야 되니까 10 곱하기 D 곱하기 Wg의 gram에 여기는 원래 gram이 있을 텐데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얘를 아세트산의 분자량으로 나눠주면 몰수를 구할 수 있으니까 60분의 10 곱하기 D 곱하기 W 몰이 될 거고 우리는 요 몰에다가 1000을 곱해주면은 미리몰로 바꿀 수 있겠죠. 한 번에 써버리면은 1000을 곱해서 미리몰로 구한다. 여기까지가 식초 10ml에 들어있는 아세트산의 미리몰수가 해당하고 문제에서 근데 이렇게 맞는 수용액 100ml를 다 쓰는 게 아니라 20ml만 사용한다고 했으니까 여기서 방금 구한 요거를 한번 옮겨 적어보면 60분의 10 곱하기 D 곱하기 W에다가 1000을 곱해서 미리몰로 만들었는데 얘 100ml 중에 20ml만 사용한다고 했고 얘가 염기의 몰수인 2ml몰과 동일해야 됩니다. 단위를 생략하면은 요식 마지막에 구한 요 산의 몰수와 염기의 몰수가 같다라는 식을 정리를 하면은 D와 W의 관계를 구할 수 있겠죠. 약분을 해보면은 100이랑 1000을 약분하면은 10이 남을 거고 여기 있는 10이랑 60을 약분하면은 6이 남을 겁니다. 20이랑 2를 약분하면은 10이 남을 거고 그러면은 10이랑 6을 약분하면은 2로 나눠서 3이 되고 5가 되는데 이러면 더 약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요거를 정리해서 쓰면은 W는 50D분의 3이냐고 물어봤으니까 W만 남겨놓고 나머지를 이항하면은 지금 여기에서 10D5가 남아있으니까 50D죠. 그러면 분모로는 50D가 넘어갈 거고 분자에 있던 3이 올라가니까 50D분의 3 문제에서 요구한 디귿에 보면 50D분의 3이라고 나와 있으니까 디귿도 맞는 선지가 되면서 답은 5번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중화반응과 중화적정 기출문제를 풀이를 해봤고요. 선생님이 중화적정은 두 문제 중에 한 문제가 숫자만 바꿔서 나온다고 했으니까 요 중화적정 문제만큼은 꼭 맞추셨으면 좋겠어요. 앞에 기출문제 1번부터 6번
특히 3번부터 6번까지는 난이도가 조금 있는 문제다 보니까 선생님이 봤을 때도 난이도가 높은 문제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해하는데 조금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중하 적정 문제는 사실 요 흐름을, 요 계산하는 흐름을 한번 이해하고 나시면은 문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다른 앞에 있는 중하 반응 문제들보다 요 파트는 그렇게 어렵지 않기 때문에 요 NMB는 NMB다, 요거 하나만 이해하면은, 요 과정 흐름만 이해하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으니까 요 부분은 꼭 한 문제를 맞춰줬으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선생님이 지금 목요일 저녁에 촬영을 하고 있는데 선생님이 약속했던 업로드 일정을 지키지 못해서 너무나도 죄송스러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이 이거를 지금 요 문제만, 요 기출문제 8번만 해도 지금 이게 5번째 촬영이거든요. 네, 그래서 선생님이 설명을 하다가 잘못 설명을 하거나 좀 설명이 잘 안 됐다 싶은 부분이 있으면은 다시 찍느라 한 시간에 한두 문제를 간신히 찍고 있는데, 그래서 조금 늦었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선생님이 늦어서 너무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유튜브로 원하실 때 들을 수 있으니까 빨리 배속으로 필요한 부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늦어서 죄송하고요. 여기까지 듣느라 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기까지 해서 총 20문제죠. 20문제를 듣느라 고생하셨고, 시험 기간 열심히 파이팅 하세요.